안녕하십니까. 강한진 테일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과 섭생 두 번째 시간으로 식단과 5대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중 조절과 건강을 위해 운동보다 중요한 것은 식단 조절입니다. 식단 조절을 하지 않으면 운동으로 가질 수 있는 이점들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헬스클럽 트레이너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체중 조절을 하려면 또는 근육을 키우려면 식단이 70%, 운동이 20%, 휴식이 10%, 이 3박자를 잘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체중 조절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은 식단 조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양 비율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 5대 3대 2가 되어야 하는데 평소 식사와 간식 등의 탄수화물이나 당분, 지방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근육 유지와 생성에 필요한 단백질이 너무 적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항상 식단표를 짜서 생활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먹는 음식이 탄수화물인지 단백질인지 지방인지는 알고 드셔야 평상시에도 식단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유지, 성장, 건강 유지 등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물질을 영양소라고 합니다. 수많은 영양소들 중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가장 많이 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3대 영양소라고 하며 적은 양으로 우리 몸의 물질 대사와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비타민, 무기질을 합쳐 5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5대 영양소의 역할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면 첫 번째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힘을 쓰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전체 에너지의 60%에서 70%를 가지고 있어 몸에 꼭 필요한 중요 영양소로 주식인 쌀을 비롯한 곡류와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의 채소, 국수나 파스타 같은 면류, 말린 과일이나 채소, 시리얼이나 빵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는데 쓰고 남은 탄수화물은 글리코겐 형태로 근육에 저장되거나 근육량이 적으면 저장되지 못하고 지방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과한 탄수화물 섭취는 비만과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단당류와 이당류, 다당류로 나눌 수 있는데 모든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결국 가장 단순한 포도당으로 바뀌는데 그 전환 속도가 느릴수록 몸에 이롭고 빠를수록 몸에 해롭습니다. 야채나 곡류에 들어있는 다당류는 천천히 분해되어 몸의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고 천천히 하강됩니다. 반면 과자나 사탕, 음료수는 간에서 지방으로 빠르게 전환되어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빵이나 피자의 주 재료인 밀가루, 설탕이 많이 든 음료수에 포함된 탄수화물도 체내에서 당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혈당을 상승시켜 에너지로 사용되는데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게 됩니다. 과한 탄수화물 섭취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인슐린 저항이 생기게 되어 당뇨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혈당이 상승하고 낮아지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혈중 당 농도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저혈당이 올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됩니다. 코티졸은 주로 팔다리 근육 속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당으로 만들어 혈당 농도를 맞추게 되며 이 과정이 누적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복부둘레는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 소아질병 자료에 의하면 당분을 과다하게 섭취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당뇨병, 골다공증, 심장병 등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주로 주스나 콜라 등의 음료를 통해 설탕을 섭취하는데 1960년대에 비해 현재 3배 이상의 당분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은 일단 몸에 들어오면 독소가 되는데 인슐린이 쉴 새 없이 분비되게 되어 결국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비만 등의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를 신드롬 X, 탄수화물 중독증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 당뇨 환자는 1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소아당뇨와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당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인체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적절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머리카락, 피부, 손발톱 등 우리 몸의 25%에 해당하는 부위를 구성하는 영양소로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대표적인 음식은 콩과 두부 등이며 동물성 단백질은 계란, 우유,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이며 해산물은 새우, 오징어, 흰살 생선류입니다. 탄수화물과 동일하게 1g당 4kcal의 열량을 가지며
탄수화물과 달리 소화 과정을 통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며 단백질로 합성되는 과정을 거쳐 우리 몸을 구성되는 데 사용됩니다. 단백질이 결핍되면 면역력 저하, 빈혈, 성장 발달 저하, 근육 감소 등이 생기며 근육 운동을 하면 근 섬유가 파괴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근육이 생성되는데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 성장이 되고 평상시에도 내 몸의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30세 전후에 비해 65세에는 25%에서 35% 감소, 80세에는 40% 이상 감소하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은 줄고 그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면서 체중에 큰 변화가 없어 근육 감소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2명당 1명꼴로 단백질 섭취량이 필요량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년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로 근육 감소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저장되지 않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몇 끼 필요량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포만감이 크고 소화되는 시간이 더 걸려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지방입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고 체온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뇌의 65%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로 참기름과 호두, 땅콩 등 깨와 견과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1g당 9kcal의 열량을 내는 영양소로 적은 양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지만 쌓이는 양도 많아 적당한 양 조절이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지방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식물성 기름이나 견과류, 생선 등에 포함되어 있는 불포화지방산은 포만감을 주고 과식 위험을 줄이기 때문에 되도록 불포화지방산으로 열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두뇌를 많이 쓰는 직종이나 학생들은 아침에 질 좋은 지방을 섭취하면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주로 동물성 식품인 유제류와 육류에 많이 들어있으며 기름진 육류의 과한 섭취는 혈관 지방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합성 지방으로 마가린과 쇼트닝 등이 있으며 식품의 풍미와 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팝콘, 감자칩, 피자 등 과자류와 빵류의 제조 과정에 사용됩니다. 쉽게 산패가 되지 않아 보관이 쉽지만 몸에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남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켜 심혈관 질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무기질입니다. 무기질은 신체 밸런스를 조절해주며 신체의 발육과 신진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다양한 영양소입니다. 치아와 뼈 조직을 구성하는 칼슘, 인, 불소와 혈액 속 헤모글로빈 기능에 영향을 주는 철, 소화작용에 영향을 주는 염소, 인슐린 합성에 관여하는 아연,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요오드 등이 있으며 무기질은 아미노산으로부터 단백질을, 포도당으로부터 글리코겐을 합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에는 인과 철분이, 견과류에는 마그네슘과 칼슘, 계란에는 인, 구리, 아연, 김과 미역에는 요오드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양배추, 아보카도, 시금치, 멸치, 연어 등에도 좋은 무기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핍 시에는 성장 발달 장애, 빈혈, 무기력, 우울증, 면역력 감소, 당뇨, 근육경련, 갑상선 기능 저하 등이 올 수 있어 성장기 아이들에게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이전 4가지 영양소 외에 성장 및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유기 영양소로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대사에 꼭 필요한 교효소 역할을 합니다. 다량이 필요하지는 않고 소량으로 인체에 작용하지만 체내에서 합성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를 통해 보충해줘야 합니다. 부족하면 특유의 결핍 현상이 나타나며 일부 비타민은 과잉 섭취 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해서 섭취가 필요합니다.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뉘는데 사람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성 비타민 섭취는 필수이며 지질이 30%이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의 균형도 필요합니다. 주로 당근, 시금치 등 녹황색 채소 등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으며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며 최근에는 1인 가정이나 다이어트 등 식이 제한이 있는 경우 비타민 보충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5대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